돌이켜보면 내 인생은 한순간도 안정적이었던 적이 없는 것 같다. 부모님의 노후 준비부터 건강 문제까지. 그걸 해결하고 나면 나의 노후 준비가 남아있을 것이고, 불안을 해결하기도 전에 멀리에 새로운 불안함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기분이다. 난 이렇게 늘 불안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그래도 그런 불안한 마음 덕분에 항상 대비책을 세우며 버티고 있긴 하지만 내 인생의 마지막 탈출구였던 사랑까지도 불안한 마음으로 하는 날 보니 참 한심하기 그지없다. 내 나이 벌써 40. 지금까지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내 생각에 난 꽤 많은 사람을 만났던 것 같다. 그렇게 날 오랜 기간 힘들게 한 참 잘났던 그 사람들에겐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전부 나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왔었다는 것. 난 항상 내가 먼저 다가가면 잘 되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상대방이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오면 꽤 깊은 관계로 발전을 했었던 것 같다. 난 이때까지만 해도 단순히 내가 소심한 성격이어서 이런 걸까? 라는 생각을 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다가온 사랑스러운 사람들에게 난 천천히 내 모든 마음을 열었었던 기억이 난다. 난 평소에 마음의 문을 닫고 사는 사람이었으니까. 일부러 닫은 건 아니고 최소한의 방어막이라고 할까? 난 늘 그렇게 가면을 쓰고 세상을 살아갔었는데 나에게 다가온 매력적인 사람들 앞에서만큼은 굳이 가면을 쓰지 않았었다.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이 무서운 세상에서 단 한 명 앞에서는 그렇게 나답게 살고 싶었었다. 그건 나의 오랜 기간 꿈이기도 했고. 그러다 시간이 지나며 나의 마음이 내가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커졌을 땐 난 나의 마음을 상대방에게 표현하곤 했었다. 그런데 상대방은 하나같이 그때쯤이 되면 늘 커져버린 내 감정을 힘들어하곤 했다. 나 잘난 맛에 단단한 마음으로 살던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무너진 것이 첫사랑 때문이었는데 난 그 뒤로도 지독했던 첫사랑과 같은 패턴으로 항상 무너져 내리곤 했다. 요즘 내 유튜브 알고리즘엔 사랑 관련 영상이 많이 뜨고 있다. 그러다 사람들의 사랑 유형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난 그중 불안형의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랑마저도 불안형이라니. 다행히 심한 사람들처럼 상대방이 연락이 안 될 때 부재중 전화를 100개 남긴다거나 하지는 않지만 이딴 방식의 사랑을 하는 내가 한심해 보이는 건 변함없는 사실이었다. 그렇게 신세한탄을 하며 한심한 내 사랑을 돌아보던 중 나와 달리 회피형의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회피형의 사랑을 하는 사람과 불안형의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초반에 강력하게 서로에게 끌린다고 한다. 서로가 초반에 그토록 끌리는 이유는 불안형의 사랑을 하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려 하는 예쁜 행동들을 보고 회피형 유형의 사람들이 그들에게 끌려온다는 내용이었다. 저 사람은 나에게 한결같겠다고 안심하며 말이다. 반대로 불안형 사람들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회피형의 사람들의 용기를 보고 첫눈에 반하기도 한다고 했다. 내가 만난 그동안의 사람들이 날 어떤 마음으로 좋아했는지 드디어 이해가 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나의 마음이 커지는 걸 그토록 두려워하기도 했는지도 말이다. 그들에겐 나의 마음이 커지는 것이 의미하는 건 시작이 아니라 곧 사랑이 끝나감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항상 내 옆에서 든든하게 있어주며 나의 20대 시절을 송두리째 가져간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었다. 넌 꽃같이 사랑을 해야 한다고 말이다. 내가 말하고도 민망하고 다들 못 믿겠지만 진짜 이런 이야기를 나에게 해줬었다. 난 그 당시 상큼했으니까. 아무튼 그 사람이 말하길 사람들이 나에게 원하는 건 내가 사랑받고 멋있게 자라서 활짝 핀 모습이라고 했다.
그런데 난 항상 꽃이 피지도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나에게 더 이상 사랑을 주지 않을까 걱정하며 피지도 않은 내 꽃잎을 떼어서 상대방에게 주고 있다고 했다. 그러니 상대방들은 나에게 부담스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을 덧붙였다. 그러나 사실 내 입장에서 그 상황은 난 이제 곧 꽃이 활짝 피어날 시기인데 내 꽃이 피어나는 것이 싫어 상대방들이 나의 꽃잎을 떼어가는 기분이었다. 내 꽃이 피지 못하도록 말이다. 난 정말 그 시기가 너무 고통스러웠다. 그 당시에 내가 그 사람이 회피형이었다는 걸 알고 내가 불안형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 사람과 나의 미래는 달랐을까? 내 옆에서 그렇게 항상 나를 보살펴주던 그 사람과는 지금은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는다. 1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그 말이 참 좋은 말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후회는 없다. 난 그 당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었으니까. 난 항상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곤 했었다.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다. 나의 사랑을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하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은 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미워하기도 했었다. 이렇게 40살 먹고도 어린아이같이 철없는 사랑을 하고 있는 걸 보면 답답하지만 뭐 어쩌겠나 싶다. 난 항상 최선을 다했고 이게 내 최선이기에 과거의 일로 후회 따위도 하지 않는다. 앞으로 나에게 일어날 일만 생각할 뿐. 책 한 권 읽은 놈이 제일 무섭다고 쇼펜하우어의 책 한 권 달랑 읽고 난 내가 참 고독해지고 단단해진 줄 알았었는데 아직도 모든 게 불안해서 지금 나의 사랑에 기대고 싶어하는 마음이 여전히 보이는 걸 보니 앞으로 책 100권은 더 사서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죽기 전에 다 읽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말이다. 그래도 다시 꽃을 피워보려 죽어가고 있던 나의 뿌리에 스스로 영양분을 주고 있는 내가 난 참 기특하다. 난 모든 걸 잘 해내리라 생각한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